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정말 어떻게 보면 코스피 대형주들의 또 화끈한 랠리가 이어졌던 하루 같습니다. 굉장히 또 핫했던 하루였고, 이런 시장의 흐름이 정말 대형주가 일반 개별주의 흐름으로 매일매일 움직이는 게 정말 시장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시장 속에 우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일단 라운드 피겨 값에 대한 부담, 그리고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일단의 경계 매물이 좀 나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 성향을 가진 금융투자의 공격적인 매수세와 함께 코스피 대형주들이 굉장히 장중에 활발히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금융투자가 코스피에서 1조 5천억 정도를 매도하고, 나머지는 연계금하고 투신 쪽에서 5천억 정도를 매도했기 때문에 기관에서 1조 매수한 것 중에 추가로 5천억을 금융투자에서 강하게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해외 증시를 보면 국내 증시가 마감할 무렵에 일단은 나스닥 선물은 2%가량 빠지면서 국내 증시가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가 그 이후에 나스닥의 낙폭도 사실 많이 축소를 하면서 일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빅테크 4개 종목을 빼면 그 외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던 하루였고, 추가적으로 S&P 500이라든지 다우는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국채금리가 또 1%대까지 올라가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귀를 하고, 이로 인해서 일단은 미국의 금융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바라보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크게 부담으로 느끼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경기의 재확산에 의한 금리 인상이라는 말로 또 시장은 또 환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시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한 전형적인 강세장의 흐름 속에서 일단 진행이 되는데, 바닥권에서 우리가 종목을 들고 있다면 계속 부담 없이 갈 텐데, 문제는 신규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가격의 종목을 들고 계시다면 여전히 잘 들고 보유해서 가시고, 종목을 신규로 들어간다라면 장중에 막 급등할 때보다는 눌림목 구간, 음봉 구간에서 좋은 종목은 매수를 진행을 해서 가는 게 좋은 시장이라고 판단이 돼요. 최근 장세를 보면 이 장중에 수많은 종목군들, 수많은 테마가 순환매를 돌면서 윗꼬리를 계속 만들어 가면서 올라가죠. 즉 너무나 급한 나머지 위에서 잡으면 단기간에도 엄청난 손실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호황장에서 손해를 보면 안 되죠. 보통 예전에 또 좀 많이 봤었는데, 이 강세장에서 깡통을 더 많이 찹니다. 약세장에서는 차라리 물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깡통을 안 차지만, 강세장에서는 이 포모 현상이라고 할까요? 남들은 다 버는 것 같고 다른 종목은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비중이 더 높은 가격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장 조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제 시장은 이렇게 올라갔고 장 막판에 미 증시가 소폭 밀렸었는데, 이제 장막판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는 이슈가 발생하면서 소폭 밀렸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별 의미 없는 단기 이슈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보면 오전에 현대차 그룹주가 먼저 스타트를 끊으면서 현대 위아, 현대 글로비스 등이 또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장중에 SK 하이닉스가 시총 100조를 찍으면서 100조 시대를 열었고, 그 밖에 LG 화학, 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등 또 한 번 더 2차 전지 섹터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2차 전지 섹터, 그 다음에 친환경 섹터, 그럼 마리화나 등 전부 다 블루웨이브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강했는데요. 일단 풍력은 전부 다 매도를 쳤고요. 태양광은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전량 매도를 하고 OCI를 한 30%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는 사실 저희는 수소 섹터를 좀 관심을 가지고 수소를 좀 매수를 해서 넘어가고 있는데요. 수소 섹터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당연히 블루웨이브에서 지금 풍력과 태양광, 탄소 배출권이 우선적으로 가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국내 또한 수소의 확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정부의 수소국 설립 이슈와 SK의 미국의 수소기업 투자 등 이슈가 좀 나왔죠. 이 이후에 나올 이슈는 이제 국내에서 수소를 공급해주는 이 정부 기관의 이 합작사가 설립이 돼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 이슈가 나오고, 지속적으로 수소 정책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수소 섹터 아직 많이 안 갔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투자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올라와 있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도 괜찮은데 약간 좀 높죠. 신규로 들어가기는. 그러면 뭐 단기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등 수소 섹터도 저는 여전히 매력이 있을 걸로, 또 투자하기 적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수소 섹터 관심 갖고 보시고요. 전고체 배터리주 오늘도 강했습니다. CIS가 장중에 12%대까지 급등을 하고, 시간 외에서도 5%대 상승, 동아기업도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전고체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강해요. 내일장도 2차 전지는 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SKC만 저희는 들고 가고 있는데, 내일 그러니까 여기 2차 전지 핵심 딱 넣어놨죠. 지금 추세 상단에 있고 가장 강한 애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CIS 동아기업이 전고체인데, 전고체 쪽이 내일도 한번 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에 이슈가 하나 나왔죠. 넥슨 김정주 회장이 빗썸을 인수를 나선다 이슈로 일단 비덴트가 상한가 갔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내일 보면서 이제 시초가 위치가 얼마나 될지를 생각하고, 너무 높지 않다면 한번 따라붙어 볼 예정입니다. 자, 시장 보도록 하죠. 시장 오늘 굉장히 핫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 초반부터 마리아나 관련주 급등했던 모습, 그리고 전체 시장 보면 상승 종목 수가 상당히 많고 양호한 시장이었죠. 고객 예탁금도 어마어마합니다. 곧 있으면 70조를 달려가는데, 개인이 그렇게 사도 예탁금이 줄지를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예탁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정도로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을 먼저 볼게요. 오늘 현대차 그룹은 저는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또한 위에서 삼각 수렴을 이렇게 하고 레벨업을 했고, 여기서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레벨업을 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목표 주가는 22만원에서 25만원까지 지속 홀딩을 할 예정이고요. 현대글로비스도 오늘 강했죠. 현대글로비스도 저희가 같이 들고 있었는데 조금 단가가 높아요. 현대글로비스가 이 구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단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오늘 올라오면서 전량 매도를 했고, 네, 글로비스는 다시 내려오면 잡을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지속적으로 오늘 삼각 수렴 끝에 돌파가 나왔고요. 여기서 제 눌림을 한번 받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비스, 그리고 현대위아
현대위아도 오늘 장중에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이고요. 시초가 이후에 급등할 때 바닥 구간에서 좀 들어갔는데 눌릴 줄 알았습니다. 이 구간에서 저항해서 눌리고 밀렸다 다시 갈 걸로 봤는데 이거는 완전 단타로 좀 끝나서 너무 아쉽고, 어제부터 사실 저희가 매수를 사인을 드렸는데 매수가를 찍지를 못해서 제대로 잡지를 못했네요. 이 구간에서 잡고자 했는데 싸게 잡지 못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매도를 했었고요. 아남전자도 사실 전일 종가에 잡아서 넘어왔다가 이거는 오늘 다 매도를 하고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넘어갔나? 말이 샜네요. 자, 종목군들 볼게요. 오늘 블루웨이브가 나온 다음에 오성 첨단 소재가 갭을 무지하게 크게 들었죠. 웹을 무지하게 크게 들고 장에 음봉 마감을 했는데 내일장 다시 얘는 감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 위에 있는 매물이 많기 때문에 얘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장 초반부터 굉장히 달렸죠. 이제 이런 종목은 이 구간, 이런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면, 네, 혹은 이런 구간에서 단기 눌림 정도는 받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CS 베어링이라든지 CS 윈드 이 두 종목을 빼고 폭력에서 뭐 유니슨이라든지 뭐 스페코 이런 종목군들 바닥에서 올라오지만 사실 실적이 증명되지 않는 이 친환경 섹터는 제가 봤을 때 다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기반된 친환경 섹터 위주로 종목군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친환경 섹터 중에는 현대에너솔루션을 끌고 왔다가 전량 매도를 하고 일단 좀 기다려 봐야죠. 네, 블루웨이브 해서 뭐 여기서 바로 가면은 저희 게 아니지만 또 내려온다면 이런 구간에 추세로 접근을 하면 이 종목은 그동안 올라갈 때도 이 추세에 맞춰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 매매에 있어서는 제일 적격인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추세 하단에서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예전에 제시 리버모의 추세 매매도 이런 형태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의 추세 하단에 들어가는 매매, 그런 형태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건 좀 느리지만 추세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 적합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수소 섹터에서 이제 연초에 잡은 거는 효성 중공업을 연초에 잡았고요. 일단 들고 가고 있는데 효성 중공업도 제가 볼 때는 CS 베어링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 종목군들을 보면 어떤 형태냐면 긴 상승을 주고 이 저가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수렴 이후에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주가의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 성격의 조정을 끝내고 힘을 모았다가 올라가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효성중공업은 여전히 밀리면 잡아도 좋을 것 같고요. 효성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효성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7,100억에 뭐 영업이익이 사실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2020년도에 대폭 영업이익이 떨어졌지만은 이 이후에 성장하는 모습을 본다면은, 성장하는 모습을 본다면 올해는 회복의 원년이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더 멀리 갈 가능성이 높고요. 시가총액 7천억에 영업이익 1,500억대, 그리고 탄소섬유, 즉 탄소섬유라 하면 전기차의 필수 소재죠. 이거를 국산화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구간까지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렌드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잡주 테마주를 하려면 정치 테마를 하든지 시가총액이 낮은 뭐 종목군들 들어가든지 아니면
대기업과 연관된 누구나 아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장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웬만한 종목, 그리고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 위주로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공합화성 수소 섹터죠. 5장에 돌파하는 구간에서 사실 관심은 봤는데 이 돌파의 이유를 알지 못해서 사실 매매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소국 설립 이슈가 나오면서 동아화성이 먼저 대장으로 갔고요. 수소에서 이제 과거 대장이 SPO셀인데 상당히 모습이 많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다중바닥 이후에 돌리는 모습. 그래서 SPO셀이라든지 JNK 히터라든지 지금 다시금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높은 구간일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저가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밀렸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제부터는 매수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JNK 히터도 아래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2천억대에 영업이익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영업이익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회사에서 움직임이라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EM코리아도 지금 4분기 연속 적자 부분을 올해 해소만 해준다면, 그러면은 이 12월 달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지켜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이 현실이 된다면 EM코리아도 EM솔루션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 종목군들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바닥권에서. 그래서 수소 섹터도 집중을 이제 할 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미국의 이제 캐터필러라든지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두산 밥갭을 들었고, 진성 TC 상승세가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친환경 섹터의 연동 부분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런 중공업 섹터도 여전히 움직인다라고 봐야겠죠. 삼성중공업도 돌파 이후에 조정인데 이런 자리를 음봉으로 강하게 빼지만 않는다면 이런 돌파 구간에서의 재지지와 재돌파가 나올 수 있을 거고, 대우조선해양이 원래대로라면 LNG선 대장은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LNG선의 최고는 대우조선해양이고,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저는 그렇다라고 보고요. 수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급도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돌파가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몇개를 빼고 2차전지 종목군들 수급을 잠시 한번 보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내일장 보기는 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최근에 2차전지 섹터가 기관에서 들어오는 수급이 꺾이지를 않고 있죠. 보면은 꺾이질 않아요. 에코프로 BM 주가의 위치가 고점이긴 하나 지금의 고점을 고점이라고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코프로 얘도 수급이 긍정적이에요. 신고가 직전의 모습에서. 그럼 이런 종목군들이 이 수급의 힘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동아기업 누적 수급이, 동아기업도 수급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SKC 이틀 연속 기관이 팔았는데 이 물량을 외인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LNF 종목군들 수급이 안 빠집니다. 2차전지 안에서 수급이 안 빠지고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걸 보면은 아직도 2차전지에 먹을 게 좀 더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요. 오늘 저희는 대성 타임택을 좀 공략을 했습니다. 매수가에 100% 오진 않았어요. 딱 한 틱
부족해서 못했는데 일부 회원님들은 좀 잡아서 매매를 했고요. 대성 파인텍은 오늘 좀 의미가 있었던 종목이죠. 시가총액 900억짜리가 여기에서 이만큼 거래 대금을 터뜨리고 이 앞에 물량을 가져왔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 대비해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강한 흐름 보일 것 같고요. 이런 종목이 또 눌릴 때는 눌림목 매매도 가능해요. 이런 구간에서 눌림목 매매도 가능하고, 그 밖에 오늘은 뭐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단기 매매도 좀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면은 센코, 얘는 좀 아쉽더라고요. 센코는 좀 여기에서 29,500원에 매도를 걸어놨는데 매도가 좀 안 돼서 좀 그랬고, 잔여 물량만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했었고, 퀀타 매트릭스도 몇 번 매매를 하다가 종가에 들어갔다가 뭐 3분의 1 물량 4분의 3까지 매도를 하고 나머지 조금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거는 돌파 눌림. OCI가 오늘 매도가 좀 아쉽죠. 최고가에서 매도는 못했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한 30% 매도를 좀 했었고, 오늘은 시장이 좋아서 단기 매매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돌파 매매 위주로 매매를 좀 한 것 같은데, 유바이오로직스는 이걸로 당한 사람이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재료가 나와서 들어가긴 했는데 돌파로, 이 재료를 잘 읽어보면 사실 그닥 좋은 재료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5호장에 지주사 올라갈 때 매매는 참 많이 했던 것 같네요. 자, 내일장 여전히 시장은 강세의 흐름을 볼 것 같고요. 네, 아직 바닥권에 있는 수소 섹터도 관심을 가져보면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